죄송한데 잠깐만요. 부서졌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2020년 3월호, 그러니까 159호에서 커버를 맡게 된 팀인데요. 네, 그럼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부 이유리 기자입니다. 저는 사회부 김예정 기자입니다. 저는 학원부 김김민수 기자입니다. 저는 학원부 홍서연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여성 주거 안전과 관련해서 커버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아마 지난해 일어난 신림동 주거 침입 사건이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만연해 있던 일이고 누군가는 당해본 적도 있고 또 항상 조심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조금은 당황스러워서 이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언제나 일어나고 있던 일이라는 걸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왜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나 라든지 혹은 불안에 떨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지 라고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들었나에 대해서 그 이유도 함께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각 기사별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제 쓴 기자분들께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1번 기사를 맡았는데 이제 기사를 쓰기 전에 1인 주거를 하시고 있는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자담회를 모집하게 됐고 자담회를 열어서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실제로 삶이 어떤지 1인 여성 주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들어보려고 했던 게 제 기사였고요. 제가 이번 기사를 썼는데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 관악구에서 어떤 여성 주거 안전 관련된 정책들이 있는지를 찾아봤는데요. 서울시 차원이랑 관악구 차원이랑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운영 실태를 좀 점검을 해보고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3번 기사에서는 좀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에서 여성들의 주거 안전과 혹은 여성들의 안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짚었고 나아가서 미디어와 언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들에서 얼마나 여성 혐오적인 시각이 만연해 있는지를 짚고 그 뒤에는 그 기저에 강간 문화라는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기저에 깔려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재생산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함께 변화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커버 기사 작성에는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 커버팀 회의에 몇 번 참여를 해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김김민수 기자님의 동행 취재에 따라가서 같이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본격적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준비된 질문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뽑아서 질문을 읽고 답변을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커버팀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이신가요? 저는 간단했던 것 같아요. 저도 1인 여성 그러니까 1인 여성 주거의 삶을 살고 있고 문제점을 느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꼈고 저는 그 정도의 문제 의식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예정님 어떠신가요? 저는 아까 처음에 이 커버를 기획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쩌면 그것이 곧 제가 이 기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여성 1인 가구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고민들과 주변에서 들었던 공감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더 직접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학원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저가 참여했던 이유는 결국 저희 학교 학생들 분들도 많이 1인 가구로서 살아가고 계시고 그 지점에서 좀 학원부에서도 다룰 수 있을 법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수습 기사로 썼던 주제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수습 기사다 보니까
제대로 취재도 못하고 그런 감이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1인 여성 가구로서 제가 실제로 겪는 귀갓길이라든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어떤 공포심 혹은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들을 좀 풀어보고 싶었어요. 과연 나의 귀갓길이 항상 공포스러웠나? 나의 귀갓길이 항상 무서웠나?를 돌아본다면 저는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건 저희의 일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냥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렇게만 그려내고 싶지 않아서 좀 그런 점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커버팀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깨달음. 저는 이거 김김민수 기자님과 취재 중에 실제로 안심벨과 안심벨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뛰어본 적이 있어요.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좀 전속력으로 뛰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안심벨의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뛰어보니까 안심벨이 보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안심벨을 눌렀을 때 과연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오고 있다면 그 벨을 누르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사를 쓰면서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때 대중의 반응이 강간미수 혐의를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당연히 주거침입에 성공을 했다면 강간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런 입장들이 되게 많았고 어떤 이미지가 대중의 머릿속에 얼마나 각인이 되어 있길래 사람들이 그런 추론을 당연하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원인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강간 문화라는 방향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기사를 쓰면서 제가 아무래도 남성 패싱 되다 보니까 그 다른 기자분들이 느끼셨던 것과 같은 방향으로는 저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요. 주거안전 정책들을 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사건들을 계속 조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밤길에 대한 공포, 그다음에 자취하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것들을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정책들이 좀 더 안전을 추구하고 보호를 더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뷰 분들을 만나보면서 그런 정책의 방향성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만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안전해야 된다는 지점을 좀 강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 점에서 좀 느낀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 생각은 했는데 그러니까 막상 1인 여성 주거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비슷한 점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가지고 계시고 비슷한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나름의 대안, 나름의 어떤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지고서 그렇게 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가 좀 신기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자담회를 꾸리면서 오히려 제가 뭘 이끌지 않아도 이미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들과 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담론들이 좀 더 확장되면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안 다루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할게요. 기사 쓰면서 아쉬웠던 점인데요. 이번에 경찰서 쪽이랑 그다음에 서울시청 쪽에 전화를 해서 여성 주거안전 서비스인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라든지 아니면 여성 안심 비상벨 같은 데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를 좀 같이 따라가면서 취재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연락을 넣어봤는데 그런 곳들이 좀 외부인 출입도 안 되는 곳이고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도 30분마다 한 곳씩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바쁘신 상황이다 보니까 그 취재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달라붙었다면 이런 것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취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비상벨을 눌러보지 못했던 게 가장 아쉬웠는데 저희가 비상벨을 실제로 취재 목적으로 누르는 게 좀 부적절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강간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간 문화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떤 분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느껴질 만큼 좀 센 표현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 강간 문화가 좀 공기처럼 저희가 모르는 새에 뭔가 퍼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만큼 좀 역설적인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간문화 진짜 어려운 질문.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문화가 어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기반으로 서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강간문화라는 이 전체적인 문화를 어떻게 바꿔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당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 강력범죄가 강도, 강간, 방화, 그리고 성폭력이 있다고 해요. 다른 범죄들은 다 방법론에 대한 얘기인데 왜 성폭력은 한 대상에 대한 얘기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노인, 어린이 등 다른 소수자에 대한 폭력도 물론 문제지만 주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여겨지는 성폭력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이게 정말 만연해 있고 크고 작은, 강하고 약한 정도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도록 성폭력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까지도 그걸 포괄할 수 있는 게 강간 문화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마저도 제 안에 인식에 내재하고 있는 강간 문화가 분명히 있고 그만큼 이제 모두의 머릿속에 있는 걸 같이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간 문화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좁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예민한 게 아닐까 라는 식으로 고민하게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일상 속에 만연하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현실 바뀔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걸맞는 질문이 나왔네요. 저희가 이 커버를 기획한 것 자체가 현실이 바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바꿔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발화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묵인하지 않고 다 계속해서 함께 발화하고 저항하고 공유하면서 이 문화를 바꿔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커버 기사 정말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담았으니까요. 꼭 저희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번호 혹은 온라인 서울대저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사를 한 번씩 혹은 여러 번씩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